그래서 청년이어서 뭐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내야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오로지 34명에 한 명 있는 청년 정치인이 뭘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다니고 뭐 논문도 많이 보고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저는 무서웠거든요. 무서운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청년의 얘기가 맞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의 얘기 이 목소리를 담아서 얘기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쟤는 정치를 한다고 해 놓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럴까 봐. 라는 그래서 식으로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청년이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음. 청년이어서 정치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춰주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쵸.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네.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진짜 많은 의정 활동을 하셨어요. 저 소개 겸해서 해오셨던 것들 중에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좀 활동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도 의원이 됐을 때는 좀 의정 활동을 그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역 소멸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는 기후 위기 이렇게 좀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특위, 그다음에 균형 발전 특위 이렇게 좀 했고 그다음에 지역 소멸 때문에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의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활동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도 하고 아직도 마음이 아프거나 진행 중인 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과 총 8번 정도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건데요.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들 쭉 진행했던 게 저는 의정 활동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제 의정 활동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례 만들고 예산 세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저의 성과는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챙기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과 여러 얘기를 할 때 이런 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출이자분 이자를 지원할 때 주택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택 대출도 받고 신용 대출도 받아서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식품 사막인데 식품 사막은 좀 이례적으로 식품 사막이 뭔가요? 식품 사막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읍이 전국에서 1위인데요. 시골로 갈수록 농촌으로 갈수록 소매점이 사라져서 네, 그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배송이나 택배도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그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비가 3일 동안 너무 많이 내린 날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이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읍내를 나갈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라면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약간 찾아가는 네. 매점이나 찾아가는 편의점처럼 시골에 이렇게 만물상 같은 건 있잖아요. 이제 만물상은 거의 없고요. 식품도 그렇게 그래서 수는 없을까요? 그 조례를 만든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볼 때 정읍이 1위고 진안이 7위였던 게 농민신문에 났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정읍은 시인데 왜 1위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회를 빨리 만들고 지역 소멸에 해당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견학을 가고요. 그리고 용역을 맡겼어요. 저희는 용역을 맡긴 건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거리가 어떻게 되기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냐서 세 가지 부류로 이제 그걸 나눴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실제 조례와 함께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정책화해서 아마 내년에는 전북형 식품 사막 정책이 이제 시작될 거고요. 그 비용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 고향에 있는 분들이 내 어르신들에게 식품 사막 이제 차를 배송시켜 줄 수 있도록 좀 그런 조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들고 저도 책임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청년이든 어떤 의원님들이든 연락이 오거나 뭐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세요 이러면 전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했거든요. 왜냐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선한이라고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청년, 젊은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막 잘 보고 이게 아니라 결국 젊은 애들 해보니까 잘 된다와 역시 안 된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고의 문제보다 그런 청년이라는 나이 때문에 된 거잖아요. 실질적인 공천 과정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는 또 지역 언론 잘 안 보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어떤 국정 네. 같은 거 보는 거 재밌고 저도 사실은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저도 지역 이슈에는 사실 관심 가질 수 있는 루트도 잘 모르겠고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지역 정치가. 근데 그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이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현안들을 멀게 느끼고 있을 때 그거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업들이 어디일까요? 전기차, 수소차. 그럼 내연 기관에 관련된 그렇죠. 네. 골목에 있는 카센터들이 사라집니다. 어,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도 블루엔진 이런 데다가 이제 차를 맡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차는 컴퓨터 엔진 시스템이어서 그렇네요. 네, 카센터가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독점하는 구조로 지금 짜고 있죠. 네, 왜냐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서 스캔을 해서 되게 정밀하게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 좀 생겼던 카센터들이 실제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미래차 등장으로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산업 전환의 속도가 골목의 상권들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구거리에 네. 있는 그 공구에 관련된 가게들은 지금 거의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코앞에 닥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경제산업건설이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저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분도 그 당시에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멀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지금 뭐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그 로봇 얘기 나오고 있으면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송천동이나 호성동 쪽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 타시잖아요.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산업 전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빠르게 공부하고 이제 정말 학습해서 정책을 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이제 군산 조선소 문제처럼 그 이후에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막상 닥쳐서 파장이 네.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그 다음 넥스트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요. 그렇죠. 아직, 네, 그러기도 하고 저는 정치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정치할 건데 정치를 뭐 이렇게 의원으로 할 수도 있고 정치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의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 쭉 과정 안에서 여러 고민도 하고 또 내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받은 기회를 또 어떻게 사회적 환원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제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10초만. 네, 정치는 그 모략과 전술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도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으면 의원을 사퇴하거나 징계를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치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